자, 안녕하세요. 옆반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건지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업 준비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제 말이 무조건 맞다 또 아니고 무조건 틀리다도 아니라는 점을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기저에는 어떤 흐름이 깔려 있냐면 모든 수업을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힘을 들여서 수업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게으른 교사인 것처럼 치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선생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특히 대표 수업이라든지 연구 수업이라든지 장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선생님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날 며칠 정말 몇 주간을 고생하시면서 수업 한 차시를 준비하시잖아요. 이때 선생님께서 쏟아내시는 에너지의 양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내시면서 하는 수업 준비를 매 차시마다 하신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체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게 가능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매 차시 수업을 이렇게 힘을 많이 들이면서 수업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께서 이 수업에 들어가는 힘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과목 안에 다양한 단원들이 있겠죠. 그 단원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힘을 좀 많이 주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힘을 빼고 수업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원 안에서도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힘을 좀 빼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힘을 주는 수업과 힘을 빼는 수업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힘을 주는 수업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수업이라든지 연구 수업이라든지 장학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활동 1, 2, 3 도입, 평가, 정리까지 모든 부분에 선생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는 수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교육과정의 이 내용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선생님께서 드릴 수 있는 힘을 많이 들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학생들한테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께서 도입, 활동 1, 2, 3 그다음에 평가 정리를 준비를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큰 힘을 안 들이셔도 되는 선생님이 잘하실 수 있는 걸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 내용도 너무 빡빡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정말 의사소통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이게 바로 좀 힘이 빠진 수업이에요. 힘을 들여서 준비할 수업과 힘을 좀 적게 들여서 준비할 수업을 선생님께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선생님이 지치지 않아요. 3월 첫날부터 힘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매 차시 수업 준비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달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4월이 넘어가고 5월이 넘어가면 선생님의 체력이 극도로 소진이 되면서 나중에 후반전으로 갔을 때는 정말 교육과정 전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한테도 당연히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의 기대치를 정말 하늘 끝까지 올려놓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고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그 텐션으로 1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에서 흥미를 빨리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 수업에서 집중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텐션을 올려가지고 많은 것들을 학생들한테 첫날부터 보여주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첫날 같은 경우는 가볍게 아이들 이름 외우시고 그다음에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에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야. 나랑 하면은 이렇게 수업이 좀 재미가 있어 정도의 맛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업을 첫날에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학생들의 기대치가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고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선생님도 체력 안배를 통해서 에너지 안배를 통해서 쭉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고 교육과정을 전개해 나가시고 학생들도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을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첫날부터 학생들한테 많은 기대를 심어주시려고 힘을 많이 들이는 수업을 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수준 낮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뭐 PPT도 안 쓰고 학습지도 없고 그냥 뭐 동영상이나 이런 시각적인 자료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수업을 굉장히 수준 낮은 수업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읽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뭐 상호작용이 없다면 당연히 그 수업이 별로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교과서만을 가지고도 배움 중심 수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배움 중심 수업을 하는 거는 교사의 역량에 따른 것이긴 하겠죠. 우리가 교과서와 지도서만 충분히 분석을 하더라도 도입, 전개, 정리를 정말 교과서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학생들의 활동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고 교과서만으로도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수업이 나쁜 수업은 아니다 라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활용 수업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자, 컨텐츠 활용 수업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이스크림이나 티셀파를 활용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이나 티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 업체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교수학습 컨텐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 보면 뭐 다양한 평가 자료도 있고 뭐 수업 전개 자료도 있고 그리고 뭐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컨텐츠만 가지고도 솔직히 말하면 한 차시 수업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컨텐츠 역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자료를 언제 아이들한테 투입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자료와 이 자료 사이에는 나는 어떤 발문을 하고 어떤 교수 학습적 발언을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과서와 활동지 그리고 지도서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 컨텐츠를 클릭만 하시고 이 컨텐츠에서 나오는 내용을 읽어만 주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 활용,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티셀파를 사용한 수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급의 수업으로 마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수업이 마치 잘못된 수업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닙니다. 이런 컨텐츠도 적절하게 연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교과서라든지 지도서 그다음에 아이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면 좋은 수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점은요. 그러니까 가볍게 준비한 활동이나 학습지, 자료 등이 학생들한테 오히려 훨씬 더 큰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좋지만 선생님께서 정말 가볍게 아이들한테 투입한 어떤 활동이 이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흥미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4학년 때 수학 수업을 할 때 막대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막대 그래프가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 그래프의 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구현해
만들어내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사용한 편의점의 점포수 변화 동영상을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니네가 만약에 편의점을 차린다면 어떤 편의점을 차리고 싶니? 라고 질문을 간단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토론과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면서 짧지만 굉장히 확실한 빅데이터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 단순하게 자료 해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면서 나타날지에 대한 그런 유추, 추론, 이런 능력들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볍게 넣었던 이 활동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마 수업하시면서 의도치 않았는데 굉장히 수업할 때 아이들 호응이 좋았고 재밌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 줬던, 그리고 학습 효과적으로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내용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준비하실 때 이렇게 가볍게 준비한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업 준비를 무조건 화려하게 힘을 많이 줘서 한다고 해서 그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지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유지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1년이 유지가 안 되면 2년, 3년도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교육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힘을 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수업과 내가 힘을 조금 덜 주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구분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역시 수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다, 제 말이 무조건 틀리다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런 시각도 있구나 정도로만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제가 콘텐츠 제작하는 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옆반남 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